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최근에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를 싹쓸이했다, 뭐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통계를 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또 어떤 지역에서는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아파트,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먼저 살펴보고요. 또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할 때요, 먼저. 그러니까 이 주택이 하나 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 주택을 두 채든 세 채든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1억 이하 취득 시는 일반 세율입니다. 그냥 1%인 거죠, 1%. 두 채든 세 채든 네 채든. 지금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하고 있잖아요.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두 번째 주택일 때는 8%, 세 번째 주택일 때는 12%.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세 번째 주택일 때 8%, 네 번째 주택일 때 12%. 근데 이런 중과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채든. 또 이 몇 채를 가지고 있어도 다른 주택 취득할 때 취득 시에 주택수에 포함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채든 네 채든 이 보유 상태에서 다른 주택 취득 시에 미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취득세에 대한 메리트가 있겠다. 지금 원래 취득세 중과라는 것도 이제 작년부터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는 큰 이게 메리트라고 못 느꼈는데, 취득세 중과라는 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게 돼버렸고요. 자, 그러면 양도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자,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 양도세. 지금 뭐 신문기사에 보면 1억 미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하면은 취득세나 양도세가 1억 이하입니다. 즉 1억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1억 미만은 1억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1억 이하가 정확한 겁니다. 지금 기사에는 1억 미만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 A주택은 일반 주택이에요. 공시가격 1억 초과한 주택이고, B주택은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에서 이 주택일 때만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을 먼저 매도하게 되면 이거는 일반과세입니다. 일반과세라는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규제 지역은 두 채든 세 채든 일반과세잖아요. 뭐 그 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 비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 그때 그러면은 일반과세라는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15년에 30%는 기본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조정 대상 지역의 외에는 기본적으로 15년에 30%는 다 된다고 보면 돼요. 상가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자, 그러면 A주택을 먼저 매도하게 되면 이거는 중과세입니다. 단 이 경우는 주택이 각각 하나씩 딱 2주택일 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이상 주택일 때는 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도권은 읍면지역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읍면지역과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 이거는 재밌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청주의 일부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근데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 A주택을 서울주택으로 보고 B주택을 이 세 개 지역 외의 공시가격 3억 아파트로 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 외에 수도권은 읍면지역은 이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B주택은 몇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요. 그러니까 이 외의 주택의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은 양도할 때 몇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일반과세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과세가 된다는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A를 그러면은 이 서울에 있는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이거는 중과가 안 돼요. 중과가 안 된다는 것은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하다는 거고요. 15년에 30%. 단 비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라는 거지 비과세라는 건 아닙니다. 먼저 팔았을 때.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여러 채가 있어도 해당 주택은 일반과세 플러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된다.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주택을 먼저 매도해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가 됩니다. 이 주택이 여러 채 있더라도.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 교집합이 있습니다. 교집합이 뭡니까?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일단 몇 채를 사더라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고요. 근데 공시가격 이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 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이런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취득세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 외의 주택이면 양도세까지 교집합이 형성이 됩니다. 양도세
혜택까지 취득세와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에 수도권은 읍면지역 포함되고요. 이 외에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도 중과되지 않고 양도세도 중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의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답을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이 지역에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많이 매매될 수밖에 없었는지. 자, 공시가격 1억 아파트 269채 싹쓸이 다주택자 정부가 판가로 줬다. 사실은 정부가 판가로 줬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취득세와 양도세의 그런 세법 정책인데 지금 워낙에 돈의 유동성이 많은 이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어떤 부동산을 사야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강하고 특히 지금 이런 경우는 투자로 사는 경우가 당연히 많겠죠. 그렇다 보니까 풍선 효과라고 봐야 되지 정부가 판가로 줬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마저도 정책을 갖다가 규제를 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되면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거든요. 지방의 세컨하우스식으로 정말 요양을 위해서 부모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요양을 위해서 그런 거 얻어줄 수도 있고요. 잠깐 직장이 그쪽으로 발령받아서 조그마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지방에서 이런 분도 계시는데 투자자들이 가세했다고 해서 이걸 또 없애버린다. 과연 이게 선의 피해자가 항상 생기기 나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요. 작년에 710 대책 전후로 710 대책에서 바로 취득세 중과라는 걸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1억 원 미만 아파트 거래 건수를 보면 710 전 이전의 1년에서는 16만 8천 건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은 26만 건이었어요. 10만 건이 더 거래가 많이 된 거죠.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많이 됐죠. 자, 올별로 보더라도 작년 7월 이후에 보면은 이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많이 돼서 꾸준히 올해까지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비교했을 때 2019년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월등히 이 우상향된 게 나옵니다. 거래량이. 자, 지역별로 보면요. 이 빨간색이 710 대책 이전 1년이고 이 검정색이 710 대책 이후인데 자, 지역별로 보면 가장 많이 거래가 된 곳이 바로 이 경기도입니다. 710 대책 이전 1년은 19,000건이 거래됐지만 710 대책 이후 1년은 33,000건이 또 월등히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 경남 29,000건, 경북 26,000건, 충남 24,000건, 충북 19,000건. 네, 굉장히 이 지역들이 많이 거래가 됐다. 일단은 이 수도권이 경기권이 당연히 가장 많이 거래가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경남, 경북 이런 지역들. 그동안에 경남, 경북은 그때 이제 한때 이 조선업의 불황이 다시 안 좋아지면서 최근에 너무 작년엔 재작년에 너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덜 올랐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띠면서 그 지역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쪽에 또 많이 몰렸던 그런 게 있고 이 충북 같은 경우 이 충북 같은 경우는 청주 오송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많이 들어갔죠. 자, 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매입 상위 10위를 보면은 한 법인에서 1978채, 또 다른 법인은 1299채, 1057채, 법인 7위가 개인 269채, 개인이 265채. 자, 탑 10에서 260채 이상인데 대부분 사실 이 법인이라 해도 개인이 어떤 그 절세 목적으로 이 법인 사업자를 내세운 1인 법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이든 법인이든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이 법인은 이제 이 종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양도세에서 중과가 좀 더 되는 부분이 더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단타 매매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양상이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1억 이하의 아파트를 사더라도 이런 어떤 취득세 혜택과 양도세 혜택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그거를 되사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고 한다면 1000채를 샀든 200채를 샀든 파산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라고 해서 다 미래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정확하게 어떤 입지의 주택을 얼마에 샀는지, 최근 거래에 비해서 높게 샀는지 낮게 샀는지, 또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입지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또 파산을 면치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투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보유를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이제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들 미래 의사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민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라이브로
함께 고민을 털어놓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